지금 총선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참 많이 들은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 같습니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제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데 관료들이 TV에 나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 이거 야당의 얘기가 아니라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게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성장률이 2.2%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을 못 갚는 기업과 가계의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금 노동자 중에 20%, 즉 5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인 20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로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민생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선구제 후 구상이 담긴 개정안이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을, 특히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악질적 중대 범죄임에도 법원의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고 피해 금액에 대한 추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가중처벌 조건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억씩 2명에게 총 10억의 사기를 친 사기범보다 1억씩
30명에게 총 30억의 사기를 친 사기꾼이 더 낮은 형량을 받습니다. 법원은 전세 사기 범죄의 사회적 여파와 중대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높이고 피해 금액에 대한 추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무자본 갭 투자의 자본줄이 돼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상한 제2금융권의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돌보라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기반을 앗아간 중대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한 입법과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돈줄이 된 제2금융권의 편법적이고 부도덕한 대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은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서둘러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을 제발 현장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직속 상관은 누구입니까? 이종섭 국방장관이 아닙니까? 해병대원의 사망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찰청과 1차 협의를 통해 사건을 회수하도록 협의한 것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단독 판단이었습니까? 장관의 지휘도 없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은 출장 중이었고 보고도 사후에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일처리 방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직무유기, 권한 남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군요. 어느 누가 유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과 협의할 권한을 줬는지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꼭 지시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군요. 자기 살자고 대한민국 군대를 못 오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유임이 어제 결정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승훈 해병대원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고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이를 얼마나 잘했기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유임을 시킬까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 실력은 형편없지만 정권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입틀망용, 자리 챙기기 실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장모 지키기가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대통령의 도가 지나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권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 모녀 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약 김건희 13억 9천만 원 그리고 최윤순 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건희 모녀가 약 23억의 수익을 냈다라고 이게 종합거래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재판에서 제공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은 1년형 징역을 받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주가 조작이 있다고 재판이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 소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 이에 대해서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주가 조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방심위가 YTN 이브닝 뉴스나이트에 이것을 보도했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주의를 줬습니다. 이게 선방위가 할 일입니까? 이게 방심위가 할 일입니까?
도대체 선방위와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을 방송하면 이것을 낱낱이 찾아서 경고 때리고, 그런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지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법원이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장이 97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심지어 차장 역시 공백 상태여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지명 절차를 뭉개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고발 사주 사건,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를 악화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 공석은 많습니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여전히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과 유진그룹 오노 변호사, 이상인 부위원장의 비정상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2인 쿵짝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등 언론장악 행동대장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만족도가 높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로, 재정으로 혹은 감사로 독립기관을 통제하며 입으로만 법치주의 운운하지 마시고 공석인 공무원부터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할수록 특검의 정당성만 커질 뿐입니다. 방통위를 무력화할수록 결정의 위법성만 커질 뿐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방통위원 임명 등 기본적인 국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기재부하고 언론에서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나오니까 매우 화색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글쎄요 했습니다. 물론 지난 21년 4분기 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미국은 1, 4분기 성장률이 1.6%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밑돈다고 크게 실망했다는 게 시장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도대체 1.6%, 미국은 1.6%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1.3%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가 칭찬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다소 지난 4, 4분기에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했던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건설 분야 투자가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무리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상 여건이 양호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출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성장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8%를 기록했고 정부 투자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미래 경제 성장 동력, 그다음에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될 투자 부분이 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정부 투자는 마이너스 0.1%, 정부 소비가 0.1%이기 때문에 1, 4분기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0입니다. 정부는 1, 4분기 경제 성장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재정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 열 생각입니다. 원내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수단체 대표인 윤재욱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수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인가? 검찰 또 이재명 조준 공약 개발 관련한 국방위원 간부 압수수색. 한국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의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인데 국방연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아니라면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 때일을 탈탈 틀어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식 강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묻겠는데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 수사 지겹지도 않습니까? 다 태산 명동 서일필도 못 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라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왜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방연 임직원의 정치 중립 위반 운운하는데 그럼 이번 총선에서 20여 차례 민생 토론을 하며 관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